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호남에서 선거에 출마했고 순천 시민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해 중앙으로 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이른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후원자 역할에 몰두하겠다고 밝혀 이 의원의 조직 구성과 수도권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 선거구 김선동 후보,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 유현주 후보, 나주 화순 선거구 안주용 후보를 확정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서는 여당 1명과 무소속 2명의 현역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어제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인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6회 전라남도 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전남도 내년 본 예산 8조 1,000억여 원과 조례안 등 27건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 지역 현안인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을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부결한 겁니다. 전남도의회 이혜자 기획행정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여순 사건도 포함돼 단독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지역 사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88%에 해당되는 이 도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단독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역사회 역시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한국전쟁과 여순 사건의 시공간과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안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합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단독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은 여야 5당이 상정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의 자동 폐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의 결정에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순 항쟁은 분명히 따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도에서부터 돼 있어야 국회 가서 우리가 할 얘기를 하고. 올해로 71주기를 맞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 여순 사건.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지역이 어렵게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상황에서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퇴행적인 모습에 지역 시선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처음으로 예산 8천억 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 9일 8,417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0일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 예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매입, 고흥 터미널 주변과 천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등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공모사업을 포함해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전년 대비 22.6%가 늘어난 7,6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국고 SOC 사업 예산 규모가 1조 2,900억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2020년 국고 예산 7조 1,896억 원 가운데 SOC 예산이 전체의 18%인 1조 2,900억여 원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비 4천억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화태백야 연륙연도교 설계 착공비 200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을 위한 보상과 착공 사업비 1,800억 원 등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양시 주요 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항과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광양항 배후부지 확대 지정을 위해
각각 용역비 5억 원과 부지매입비 21억 원이 반영됐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물류비용 절감과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섬진강 휴게소 조성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국도비로 개청 이후 가장 많은 1,70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정책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특목고를 없애고 일반고의 교육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건데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필수 과목을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해 듣고 있습니다. 제시된 선택 과목 중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인원수가 모자라 개설되지 않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조금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그래도 온라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원해서 듣는 친구들은 좀 그래도 재미있다 이런 식의 반응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해 대학교 수업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었다면 앞으로는 개인별 시간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에 맞는 진로 설계를 선생님과 함께 지도 코디네이터와 함께 구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고 성취 수준에 미달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지 않아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보다 교사 인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학교들은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려면 지금보다 많게는 30%까지 교원을 늘리고 교실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동 수업이 불가능해서 교실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등에도 연간 1년에 한 240억 정도씩의 예산을 투여해서 별도의 다양한 과목 선택이라든가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러나 도서벽지에서는 지금도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없어 매년 교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다양한 수업을 듣기 어려운 상황.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하지 않기 위한 교육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장교들의 올바른 인성 정립을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활용해 희생과 봉사 정신을 적극 교육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은 지난 3월 개관 이후 전국 간호대학과 자원봉사단체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말 기준 3,700여 명이 연수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무리를 빚었던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대표들이 시의회를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 임병현, 한화케미컬 이구영,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대표는 지난 10일과 11일 잇따라 여수시 의회를 방문해 서완석 의장에게 친필 서명한 대시민 사과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와 주민 피해 보상 계획 등을 전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각 대표들에게 시민들이 큰 충격과 함께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대책 이행과 주민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건 처리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 광주 전남 핵심 사업의 미래가 달린 내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고 본회의 표결 처리가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광주 전남 쪽 일부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 예산안의 경우 박주선, 김경진,
권은희, 이용주,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이 불참했고 어린이 교통안전법 표결에는 장병환, 김경진, 최경환, 권은희, 박지원,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으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안건인데다 한 표 차이로 예산안이나 법안에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호섭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린이의 안전과 나라 살림을 현직 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본회의에 불참을 밥 먹듯이 하는 일부 국회의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표결이 이루어져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쟁점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내년 총선 때까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동학의 전지훈련으로 순천을 찾은 선수단이 3만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동절기인 올해 1월과 2월, 하절기인 7월과 8월에 전지훈련으로 선수단 3만 1천여 명을 유치해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스포츠 인프라 확대는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과 온화한 기후, 순천만 국가정원 등의 관광 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옛 전라선 철길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 대해 여수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시민 686명을 대상으로 전라선 옛 철길 공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78%가 만족한다고 답해 보통이나 불만족 비율 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은 만흥동에서 양지바름공원 16km 구간이 올해 9월 개통됐으며 2단계 사업인 옛 덕양역에서 율촌역 5.3km 구간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주택도 공급 과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최근 마련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최우람 박사는 여수 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 과잉 지역을 관리하고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으로 좋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서울이 영하 3.7도, 대전이 영하 4.7도 등 어제 아침보다 좀 더 춥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점차 흐려지면서 오늘 밤새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편으로 미세먼지가 약하게 들어오긴 할 텐데요. 다행히 주말 오전까지 잠깐 짙어질 뿐 이후로는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